마이사 소리 잘 들립니까? 네. 볼륨은 조금 높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스크 쓰고 하려나요? 중국 폐렴 그 상위 60일 넘은 폭우 또 말살이라는 태풍이 지나갔습니다. 자, 이쪽으로. 저도 오늘 기차를 타는데 KTX가 25분 늦게 출발하고 늦게 도착했습니다. 아무튼 태풍이 국민들의 상처를 주지 않고 큰 피해 없이 잘 지나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이제 질병본부를 믿을 수가 없어요. 너무 국민들을 불안하게 한다. 충분히 실질적인 이 방역으로 통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병본부장이 2,000명까지 나올 수 있다는 무책임한 발언을 하고 거기에 따르는 거리두기 또 식당 시간 제한 또 많은 업장들 그 폐쇄 뭐 이런 부분들이 경제적에 있어서 직격탄을 맞고 있다. 한간에 코로나 때문에가 아니라 정말 힘들어서 굶어 죽게 생겼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소비 쿠폰 251만 장 900억 가까이 풀 때 입닥치고 있던 질본이 국민을 상대로 협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정경 본부장한테 경고합니다. 권력의 신여가 되지 말고 오로지 국민의 건강에만 신경 쓰는 질본이 되기를 바랍니다. 소비 쿠폰 만들고 또 연휴 8월 17일 연휴할 때 한마디 얘기 못하던 질병본부장이 무슨 질병본부장입니까? 국민을 상대로 2,000명이 나온다는 그런 압박을 하고 말이지. 중소기업 소상공인은 죽든 말든 앞뒤가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중국 폐렴 정국에서 나름대로 폐렴의 확산을 막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렇지만은 정부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은 그것도 싸워서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질본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의사들의 이 저항 문제에 대해서 질본이 왜 말을 못합니까? 문재인이라는 자가 의사, 간호사 갈라치기 말도 안 되는 어린애 장난 같은 얘기를 하면은 질본이 지난 또 현재까지 중국 폐렴 방역에 엄청난 힘을 또 고생을 한 분들이 의료진, 의사와 간호사 또 그에 따르는 많은 분들이다. 이런 말 한마디를 왜 못하는 거예요? 문재인 좌파 파쇼 정권의 개돼지들과 같은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정말 분노를 느낍니다. 제가 어령에서 대구, 어령, 울산을 다녀왔습니다. 어령은 그야말로 조용한 농촌이에요. 질본의 말 한마디가 조용한 농촌까지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질본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국민을 협박하고 국민을 급박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 방역도 해야 되지만 경제도 살려야 되잖아요. 중소상공인들 다 죽고 자영업자 다 죽고 그거 국민들한테 20만원 30만원 나눠준다고 그게 해결이 됩니까? 한번 무너지면 일어날 상이 안 되는데
경제 무너지면 또 전부 다 중국 폐렴 탓으로 다 돌릴 거 아닙니까? 정말 한심하다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어요. 인권이고 뭐 개인 정보고 국민들 불안하게 만들고 정말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체제에서 태어나서는 안 되는 정권이 문재인 파쇼 정권입니다. 좌파 파쇼 정권. 내일이 2016년 9월 4일 날 북한 인권법이 12년 국회에서 지금의 집권당 소위 말하는 좌파정당 반대 때문에 북한 인권법을 통과 못하다가 2016년 3월 3일 날 북한 인권법이 통과하고 시행이 2016년 9월 4일 내일 날짜가 시행되는 날입니다. 저는 북한 인권법이 시행되는 날을 북한 인권의 날로 제정하자 이렇게 법안을 냈던 사람이고 그 북한 인권의 이 중요성 또 패륜적 반인권적 행위를 하고 있는 김일성 3대 세습 정권 공개 참살은 물론이고 30만 명 가까운 북한 주민들을 정치 수용소에 수용하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탄압을 넣어 동물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북한은 그야말로 지옥입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 파쇼 정권 들어오자마자 북한 인권법에 들어와 있는 많은 내용들을 약화시키고 혹은 없애버렸어요. 문재인 정권이 정말 누구를 위한 평화, 누구를 위한 통일을 원하는지 북한 인권법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북한 주민을 위한 통일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위 말하는 북한 주민을 착취하고 북한 주민을 그야말로 동물 취급하고 있는 김일성 3대 세습 정권을 위한 그들만의 통일을 원하는 겁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5천만 또 1억이 넘는 우리 한민족이 바라는 통일이 아닙니다. 내일이 북한 인권법 제정된 6년이 되는 날입니다. 시행된 6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대해서 또 올바른 통일이 어떤 방향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당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 많은 홍보와 또 국민들께 알리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시도당 위원장님들께서 그 태풍 때문에 저도 뭐 깜짝 놀랐어요. 여기 갔더니 25분이나 늦게 출발하는데 아무튼 영남권에 있는 그 위원장님들이 참석이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우리 전략회의는 매주 목요일 10시에 전략회의를 합니다. 아무튼 이 전략회의에서 2주 격주로 시도당 위원장님들하고 격주 전략회의는 매주 하지만 시도당 위원장님 연석회의는 격주로 할 생각입니다. 전략회의 발언도 최고위원님들은 발언 자제해 주시고 전략 월요일 최고위에 나오지 않은 분들 그분들 발언을 위주로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동안 경험도 많으시고 현장에서의 상황들을 가장 잘 아시는 시도당 위원장들을 모시고 여러 가지 실현 가능한 그러한 전략들 또 나름대로 우리 당 중앙당이 내세우고 있는 여러 가지 전략이나 정책 부분에 대한 평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심탄회하게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저는 여기 지금 4월 15일 중국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좀 인식을 해야 되는 것이 코로나 시대하고 코로나 이전의 시대하고 국가의 성격과 국민들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야당이 선거운동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집회도 안 되고 오지도 않고 명함 받지도 않고 그 야당 언론이 문제가 되고 제가 어제 이제 코로나 대 학술대를 좀 봤어요. 이제 인터넷 쪽으로 봤는데 지금 언론은 뭐 저 정부에 대한 서포터가 이미 질이 드는 거는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메이저 언론들 이런 거에서 코로나 시작해서 코로나 끝난다는 거 이런 거 다 아는 이야기인데 지금 이제 더 우려되는 현상이 뭐냐면 사회과학계 학문계에서 사회과학계 위주 입장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면은 코로나 이런 질병을 내셔널 시큐리티 국가 안보 차원에서 이제 삽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국방이라든가 국가 안보의 용어에 이 질병 문제가 덮치게 되니까 이제 사회과학 언론이 서포트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자들 지식인들이 가만히 침묵하고 있다가 이제는 아예 이제 정부의 이 방역 체제라든가 이런 저는 이제 서포팅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지식인 언론이 과거에 그 문재인 정부가 실정한 것 이런 거는 전혀 타치를 안 하고 어떻게 이 질병을 헤쳐나갈 것인가 이런데 이제 몰두를 하고 학술회의를 그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언론이 서포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과학들이 서포트해가지고 국민들 몰아가면은 이건 본격적으로 좀 심하게 이야기한다면 빅브라더스 국가가 지금 탄생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의대 그 강행하는 거 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번에 보면 의대 문제 뭐 월보 헌법 전문 뭐 4.3 사태 해가지고 막 이제 그 법안들이 막 악법들이 막 나올 때 과연 야당이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느냐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긴 것이고 지금 그 미통당 같은 경우는 막 허둥지둥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자기 이제 입장을 찾지 못하고 결국은 당명을 바꿨지 않습니까? 그게 하면 다 몸부림인데 과연 야당이 그렇게 몸부림을 자기 이름 바꾸면서 몸부림 친다 해가지고 국민들이 이해하면서 찍어 죽느냐 이야기예요. 그런 쇼맨십이라든가 이런 제스처를 가지고 그래서 야당이 국민들한테 국민과 더불어 가려면 우리도 당에서도 뭐 국민과 더불어 가자는 이런 개치표를 가지고 지난번에 학술대회를 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국민과 더불어 가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또 국민들에게 더불어 나서낀 국민들에게 이 각자 도생하겠다고 이런 국민들을 발로동치는 국민들한테 야당이 어떻게 다가가느냐 이런 굉장히 큰 숙제를 안겨주고 있다. 이런 면에서 우리 당에서 굉장히 많은 고민과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된 건가요? 예. 며칠 전에 참 슬픈 소식이 있었는데요. 젊은 카페 사장님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한 그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그 하나가 아니고 수없이 많이 있다. 또 앞으로 많이 생길 거다. 이런 걱정이 듭니다. 문재인이가 어제 이런 말을 했어요. 거리두기가 강화됐으니까 모처럼 독서를 즐겨보자. 국민들의 고통은 전혀 느끼지 못하는 소름 끼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하루라도 더 대통령직에 있을수록 국민들의 생명이 위험하다. 하루빨리 끌어내려야 된다. 이런 말씀 우리 국민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고요. 끝으로 이 코로나는 1월 달부터 우리나라에 유입되기 시작했는데 의사협회가 7번이나 중국 사람들 입국을 막아야 된다라고 간청을 했는데 오늘 이 시간까지 단 1분 1초도 중국인들 입국을 막지를 않았어요. 이게 무슨 광화문 집회 핑계대고 교회 핑계대고 이건 정말 뒤집어 씌운 겁니다. 문재인이가 정말 잘하는지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 전적인 책임은 문재인 정부한테 있다. 이걸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금방 오셔서 숨 좀 돌리시고요. 경남 위원장님 태풍을 뚫고 올라오셨는데 우리 고태영 위원장님도 한 말씀씩 하시죠. 지금 유튜브 분들이 좀 자리를 옮겨서 동안 잠깐만. 앞으로 전략회의 연석회의는 시도당 위원장님들을 공개적으로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 말씀들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동훈 씨의 이쪽에서 가까이 되세요. 청년 당원들하고 단체 홍보 활동할 수 있는 한맞춤 홍보물을 제작하려는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저희 나수만이라고 지금 임무실 준비 중인 학생인데, 그 학생 위주로 지금 청년들이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한맞춤 우측통행 자주 만나고 있는데 그 한맞춤 홍보물 제작해가지고 같이 배포를 했으면 하는 바람하고요. 저희 도당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업적표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걸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그거하고 두 번째, 이번 8.15 때 유심히 충북은 탄압이 심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코로나 검진을 2번 받았습니다. 15일 날 받고 음성 판정 받고 또 보건소에서 또 전화가 와가지고 와서 또 받았습니다. 잠복 기간 보고 저쪽에서 그거 제출해가지고 영장 당원 명부를 가져오라고 제출하라는 걸 제가 안 했습니다. 당원 명부 받으려면 나한테 영장을 발부하고 또한 나는 위원장으로서 당원 보호할 의무가 있다. 대신 우리는 다 받았다 이런 거하고, 세 번째, 이게 중앙대에서 공지를 내보낼 때 위원장들한테 좀 먼저 좀 했으면, 사실 이번에 인원 모집한 데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저희는 모르고 있는데 당원들이나 보안관들이 먼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수집하는 과정에서, 모집하는 과정에서 질문을 했을 때 무슨 모집이죠? 15일 날 그 집회 참석 인원 모집이요. 8.15 참석 인원 모집이 뭐죠? 8.15 집회 때 인원 등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전화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취소가 됐다 이거예요. 그 취소 그것을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예예. 아니 근데 그거하고 먼저 저 위원장들한테 공지를 해줬으면 그겁니다. 그리고 음식점에서 무조건 태극기 집회라고 해가지고 5명 이상 가면은 받아주질 않습니다. 어제 제가 단양에 그래서 딴 담에 있다 저희한테는 문분이 있어가지고 내일 사실은 간담회 장소를 시간을 정해놨습니다. 우리 당원들 집을 했는데 인원이 많다고 오지 말래요. 지금 현재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것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인천시당 위원장 이기수입니다. 네, 인천은 특히 서울과 가까이 있다 보니까 우리 인천에 계신 이제 주목고식으로 지금 많은 보건소라고 또 행정부라는 많은 전화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그냥 하루에 수십 통 여러분들의 보건소에서 전화가 이렇게 오는데 하는 강화문에서 기지국에 잡혔다 하는 거는 이들의 이제 수단에 넘어간 우리 당원들이 많아서 그건 하나하나에 우리는 강화문을 가지 않았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임의적으로 아니면 그분들과 끌려서 검사를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대표님께서 저번에 연속회의 하실 때 수도권 지역에는 8월 30일까지 서명을 좀 자제 좀 해달라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이제 서명을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쨌든 당원 하나라도 배거 운동을 하려면 그 서명이 가장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인천이 지금 엄청 심해요. 각 구별로 많은 보건소에 지금 전화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당원들이 또 아니 인천 시민 전체가 지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임의대로 가서 미리 충북위원장님처럼 먼저 가서 검사를 받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들이
모시고 가서 이렇게 검사를 받는 그런 상황에 지금 인천시가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당원 배가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 시점에서 인천은 개개인의 한 분 한 분이 배가 운동을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인천에는 지금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소명도 지금 하기 힘든 상황에서 어쨌든 저희는 한 분 한 분 개개인의 당은 배가 운동을 해야겠다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태풍을 뚫고 오신 우리 경남 정재현 위원장님. 네, 말씀드리기 전에 나옵니까? 네. 대표님 오늘 말씀 중에 제일 제가 위원장 2년여간 하고 난 다음에 제일 반가운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시도당 위원장들에게 의견을 듣겠다는 그 말씀이 최고 반가운 말씀, 그동안 제가 기다렸던 바입니다. 사실상 제 서론이 좀 적인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도당에서 시도당에서 우리 당원 동기들이 원하는 그런 중앙당에 가면은 이런 걸 좀 건의 좀 해달라 이런 얘기도 많고 또 저희들이 일선에서 일을 할 때에 어려운 것이 중앙당에서 무슨 공기를 내린다든지 지시를 한다든지 할 때에 시도당 위원장들에게 먼저 이야기해서 이게 빨리 신속하게 처리가 되도록 이렇게 돼야 되는데 시도당 위원장들은 뒷북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렇게 당원 동기들이 물어오고 또는 카톡에 먼저 올라와 있고 그러다 보면은 참 난감한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도당에서 밑에서 일을 하는 그 일은 시도당 위원장이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도부에서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시도당 위원장만큼 밑바탕에 대한 것에 대해서 사람 몇 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십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따라서 유연적절하게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위원장님들의 의견을 반영시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의견에 대해서 제가 수차례 건의도 드렸습니다. 어떤 일을 결정을 하고 할 때에 위선에서 중앙당에서 하는 일은 모르지만은 시도당 위원장 선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든지 어떤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는 시도당 위원장들의 얘기를 듣고 하는 것이 엄청 도움이 된다. 이런 차원에서 좀 거쳐서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렸습니다. 사실상 그게 반영이 잘 안 되시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은 우리 도당 또 우리 중앙당 발전에 엄청난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시도당 위원장들은 개인 사감이라든지 그런 게 없습니다. 전체를 아우르고 시도당을 아우려서 큰 틀에서 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질이 없습니다. 개인의 편입되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으니까 믿어주시고 그렇게 앞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 두 분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긴 시간 제가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면은 앞으로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그 시간을 이용해서 자세한 말씀들, 건의사항들 이렇게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시도당 위원장님들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그 좌파 파쇼 정권 대표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 의대생들 그리고 그 젊은 전공의들이 지금 이제 거리로 정말 나와가지고 같이 투쟁을 하고 있고 그들조차도 지금 시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에서 이 의대생들, 이 의과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그 지지 성명 한번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집회 취소 문제는 분명히 시도당 위원장님들의 차량 취소 문제가 있어서
시도당 위원장님한테 공지를 빨리 내려야 된다는 입장을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그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의아스럽고요. 왜냐하면 지금 차량 문제가 그 당시 제일 급한 문제 아닙니까? 각 지역마다 총각을 다투는 문제니까. 그리고 14일 3시까지도 집회를 해야 된다는 입장들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얘기를 했고요. 심지어 저한테 뭐 16일 오전까지도 저한테 욕하는 사람들 되게 많았어요. 근데 아무튼 14일 오후 4시에 전격적으로 뭐 제가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고 이래서 집회 취소를 욕을 먹더라도 내가 모든 책임을 진다. 내가 집회 취소를 각 최고위원님들한테 마지막으로 물었고 그게 아마 동시에 전달이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조직국에다 당장에 지금 급한 게 차량 취소 문제가 급하니까 빨리 조치를 하라고 뭐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조직국에서 시도당 위원장님들한테 선조치를 해야 되는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는 아무튼 사무총장이 우리 당의 근간은요 시도당이고 앞으로 당협 기본 우리 공화당의 조직이 근간이에요. 지금까지 우리는 투쟁정당으로 시민단체들 활동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민단체 활동을 그대로 보장을 하되 이제 시도당 그 다음에 당협 조직 이런 시스템하러 가야 된다 정당이 그런 입장을 갖고 있어서 앞으로 이 전달 체계를 명확하게 좀 지켜서 해주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뭐 누구한테 전달 더 일찍 하는 사람 없습니다. 뭐 바로 그 사무총장이나 조직국장 연락 체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 대연실장 여기에 전달을 하고 그러면 또 자동적으로 시도당 위원장들한테 개별 전화를 빨리 하든지 시도당 위원장 대표분한테 연락을 분명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시도당 위원장님들 방에 올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오해들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이 문제는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집회 문제는 지금도 제가 말한 집회 취소하면은 당장 차량 취소가 제일 급한 문제잖아요. 음식 가지고 우리가 집회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집회하면 그게 제일 급한데 그걸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시도당 위원장인데 시도당 위원장님한테 연락이 안 간다. 그거는 뭐 어떤 상황인지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누구 통해서 연락들도 그건 잘못된 거고요. 뭐 가면 동시에 때리는 거지 누구한테 연락 먼저 해가지고 뭐 그렇게 한 적도 없고요. 그분들이 공파를 먼저 보고 얘기한지 뭐 그거는 모르겠어요. 뭐 사무실에서 그 사람들한테 시도당 위원장한테 연락 안 하고 그 사람들한테 먼저 연락했는지 그건 모르지만은 아무튼 앞으로는 사무총장 중심으로 사령관들이나 야전 사령관 그분들에 대한 먼저 통지를 하고 시도당 위원장님들은 한 가지는 있습니다. 취소할 거냐 말 거냐의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못했어요. 워낙 중대한 얘기고 이 최고위원에서도 조율이 안 됐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결단할 수밖에 없는 그 중차대한 상황이라서 하루 동안 우리가 그 결단을 하는데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다 지도부가. 결과를 가지고 얘기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지만은 아무튼 집회 취소 문제는 굉장히 현명한 판단이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두 번째 태극기를 광화문 집회하고 우리 공화당하고 자꾸 섞어치게 하면서 제가 지역에 가보니까 분위기가 우리 중앙당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하다.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지금부터 풀어야 될 문제입니다. 광화문 집회 이꼬르 우리 공화당 이렇게 등식을 보고 태극기가 우리 공화당이라고 얘기할 때는 아무 반응도 없다가 갑자기 중국 폐렴 문제 때문에 광화문 집회 문제가 터지니까 또 태극기가 너가 공화당 아니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악의적이죠. 우리 공화당은 분명히 집회 취소를 했고 또 개별적으로
그분들이 광화문 간 분들은 수차에 걸쳐서 검진을 받아라. 우리 공화당 입장에서는 당당하게 검진 받아도 된다. 라는 부분이 있는데, 보건당국이나 이런 데서 좀 악의적으로, 우리 공화당 그 정부과나 그런 데서는 알잖아요. 우리 공화당이 매주 태극기 집회를 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전체가 다 태극기 광화문 갔을 거다. 이러한 발상들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볼 때 우리 공화당이 광화문 집회에 가서 같이 한 거 아니냐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당의 홍보 기능을 총동원해서라도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아직까지 우리 공화당은 확진자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확진자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지 말라고 당 사무처에다가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혹시 확진자가 없다고 얘기하면 검진을 받으러 가는 분들 위축될까봐. 그래서 중국 폐렴은 지금 그 발병 원인을 모르는, 전염 경로를 모르는 그런 분들이 거의 30% 가까이 됩니다. 누구나 다 걸릴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내가 왜 걸렸지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 아무튼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고 조금이라도 걱정되는 분들은 검진을 받는 것이 옳다, 이렇게 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지금 이제 2기 의도부가 들어섰지만은, 1기 때나 지금까지도 당의 최고의 고생하는 분들은 시도당 위원장님들이에요. 시도당 위원장님들이 그 가진 오해와 가진 엄해 이런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통 크게 좀 봐야 된다. 지금 제가 이제 시도당의 운영위원이나 그 위원장님들한테 이 감사장 이런 걸 아직 못 드린 것은, 아무튼 시도당 위원장님들도 2기로 이제 넘어가는데, 그걸 계기로 해서 그날 그렇게 할 때 그때 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또 오해하는 분들이 또 있더라고. 왜 시도당 위원장이나 운영위원들이 고생했는데 우리는 왜 안 주고 시민단체를 주냐? 그거는 대단히 악의적인 사람들이에요. 제가 분명하게 시도당 위원회는 1기가 2기로 넘어간다. 그때 1기 분들 또 연속해서 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드리겠다고 얘기했는데, 그다음 악의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그런 목소리가, 제가 분명히 몇 번에 걸쳐서 당의 중심은 시도당, 앞으로 당의 조직이 중심이에요. 제가 가면은 제일 먼저 혹시나 지금 시도당 위원장님들이나 운영위원들한테 감사장이나 감사표를 드리면은 임기가 끝났다는 뉘앙스를 줄 수 있어서 안 드린 거예요. 그걸 드리면은 저 임기 끝났다 이런 뉘앙스를 주면 대단히 당의 조직이 흔들려 버리잖아요. 그래서 안 드렸는데, 오해를 있으신 분들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서명대 문제는 수도권은 조금 당분간 저희들이 개시를 하자 할 때까지는 좀 자제를 하는 것이 좋고요. 과거 서명대하고 다르게 제가 조용하고 아주 좀 정제된 그런 활동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은 서명대 활동하셔도 됩니다. 여기 수도권이 위축되니까 지금 부산만 열심히 막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은 이제 전체적으로 충청이나 강원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서울, 경기, 인천 이 지역 제한 지역은 우선 서명대 활동을 하셔도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 이제 수도권 개시는 저희들이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이기순 위원장 말씀대로 개별 입당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입당 원서를 좀 갖고 다니시면서 개별 입당 작업도 좀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구 분들하고 한 10몇 분 앉아서 한 두세 시간 얘기를 나누고, 제가 의령 가서 의령 우리 동지들을 만났어요. 약 사는 분도 있고, 또 소를 한우를 한 200마리 키우는 분도 있고,
또 환경사업 하는 분도 있고 이렇게 몇 분을 만나서 얘기들이 아까 그 이기순 위원장님이나 고태영 위원장님 말씀대로 위축대가 있더라. 다 광화문 태극기 집회 우리도 같이 도매금으로 넘어가 있다. 뭐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좀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다 이렇게 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울산도 제가 다녀왔어요. 그래서 제가 보궐선거 지역을 좀 다녀왔다 보시면 되는데 오늘 어제 엄지학 위원장님하고 같이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왔는데 엄지학 위원장도 오늘 피해를 좀 입으셨어요. 그 정비 공장이 이제 지붕도 날아가고 그런 피해가 있었는데 아무튼 그 제가 페북에다가 좀 올린 글을 좀 소개를 드리면은 대구에 한 열 몇 분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뭐 제가 누굴 정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자연스럽게 모여서 간담회를 했는데 우선 이 중폐렴 상황에 어려운 상황에서 집회가 거의 어렵고 또 대외 활동들이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활동을 했으면 좋겠느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첫 번째 제가 좀 정리를 해서 드리면은 문재인 파쇼 정권의 포갑 정치에 대한 적극적인 SNS 투쟁을 전개해야 된다.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데 가능하면 절제되고 조용한 서명대 운영을 하자. 세 번째는 체제, 역사, 가치의 파괴 인물들. 이건 뭐 좌파들도 있지만은 미통당 부역자들도 있어요. 에 대한 1인 시위를 전개하는 게 좋겠다. 집요하게 돌아가면서 그 인물에 대한 1인 시위를 하는 게 좋겠다. 네 번째는 대구는 뭐 방역봉사 활동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방역봉사 등 지역봉사당을 결성해서 이제 우리가 뭐 숨어서 하는 것도 좋지만 나름대로 우리 공화당이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농촌 봉사활동도 우리 공화당이 이제는 시도를 해야 된다. 의견 중에서는 많은 분들이 왕창 가는 것이 아니라 농가별로 리 단위별로 이렇게 5명 정도씩 농촌 봉사활동 팀을 만들어서 하루 갔다 오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일주일 정도 시간 되는 분들이 거기에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여유가 되면 그렇게 하고 또 안 되면은 금토일 3일을 잡아서 혹은 토일 이틀을 잡아서 농촌 봉사활동 조를 좀 짜서 사실은 농촌이 뭐 그분들 얘기대로 KBS, MBC, SBS 중심으로 보고 있으니까 전혀 바깥에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 공화당의 가치나 이런 부분은 너무 잘 모르신다. 그런 부분을 좀 하자. 이거는 뭐 저도 얘기했지만은 홍보 가능한 차량을 적극 이용해서 차량 홍보. 예를 들어서 충북 도당에 차가 있으면은 각 장날에 그 현수막을 붙이고 차량 홍보 시위는 뭐 이거는 뭐 신고도 필요 없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량 홍보 시위를 적극적으로 좀 하는 게 좋겠다. 차량 홍보. 차량을 가지고 뭐 제가 예를 들었어요. 예를 들어 멸공이라 해가지고 우리하고 생각이 좀 다른 그런 차지만은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장날에 우리가 가동할 수 있는 차량을 가지고 장날에 그 차량 적당한 자리에 세워놓고 차량 홍보를 또 우리 이제 1호차 같은 경우 우리 버스 중앙당 버스는 국회 앞에 서서 차량으로 우리의 뜻을 전달하는 지금 정기국회가 9월 1일부터 열렸거든요. 그런 걸 좀 적극적으로 해라. 이게 지금 제가 얘기한 지도 벌써 한 달이 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뭔가 좀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가 집회 못하면서 이거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들을 그날도 얘기 많이 하셨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당보가 지금 곧 나오거든요. 상당 3주년 당보가 나오고 당보는 기본적으로 많이 찍을 거예요. 이것을 각 지역, 자기 지역에다가 당보를 좀 나누자. 당보를. 그리고 당협 구성. 지금 기본 정당의 하부조적인 당협 구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자.
그다음에 또 우리 지도당이나 중앙당에 제안하는 것도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좀 해달라. 지금 밑에서는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서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달라 하는 그런 의견들을 주셔서 제가 페북에 올렸어요. 의령에 갔을 때는 의령에 계신 우리 동지가 아무튼 지금은 소모임 그냥 뭐 모여가지고 밥 먹고 이런 게 아니고 어떤 주제를 좀 정해서 혹은 지금 우리 등산 모임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취미 모임들도 좀 적극적으로 좀 하는 게 좋겠다. 왜냐면 같은 책임당원인데도 시골 군단위 지역은 서로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런 연결들을 좀 해줘서 그분들이 소모임을 통해서 좀 확장도 하고 또 우리 당원들의 어떤 결속도 좀 공고히 하고 그런 말씀들 제안을 하셨습니다. 아무튼 보궐선거 지역이라서 제가 두 군데 뭐 대구까지 세 군데를 가서 보통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그렇게 얘기를 듣고 왔어요. 제가 앞으로 다음 주도 다닐 텐데요. 아무튼 그런 얘기들을 좀 하는데 제가 그냥 시도당 위원장님한테 연락 안 하고 그냥 갑니다. 그냥 당협당의대로 저 시골 군에도 가고 이러니까 시도당 위원장님들한테 연락하면 너무 부담도 되고 이래서 제가 차 몰고 다녔어요. 어제도 제가 차 몰고 한 6시간 몰았더라고 보니까. 대구에서 의령 갔다가 여기서 울산 갔다가 다시 대구로 오니까 아무튼 제가 그렇게 좀 다니면서 의견 수렴도 좀 하고 많이 듣는 자리를 좀 마련했다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전략회의는 아무튼 공개는 이 정도로 공개를 하고요. 이제 비공개 하면 비공개 회의는 한 1시간 15분 12시까지는 전략회의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태풍 끝나면은 다음 주에는 시도당 위원장님들 격주 말고 다음 주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시도당 위원장님들 한번 다 모든 위원장님들 참석해서 다음 주 목요일날은 참석할 수 있도록 이번에 태풍 때문에 사실은 엄지학 위원장님은 뭐 이걸 좀 연기해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튼 첫 시작이니까 하자. 그리고 뭐 다음 주에 한 번 더 연속해서 한 번 더 하면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원들의 목마름이 막 이렇게 활동하고 싶은 그런 열정들이 대단히 높습니다. 생각보다. 근데 우리가 오해를 받고 또 뭐 정강원 목사 강화문 집회하고 같이 도매금을 자꾸 넘어가는데 우리 스스로 얘기를 하세요. 강화문 집회 우리가 집회 자체를 취소하고 안 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얘기하시고 또 법적인 문제로 광화문 안 갔는데 친구가 자꾸 검사 받으라고 하는 그것도 문제가 심각해요. 그거 진짜 탄압이거든요. 광화문 안 갔다고 하는데도 자꾸 검사 받으라고 좀 전국 보건소마다 다 다르더라고. 광화문 가지도 않는데 검사 받으라고 하고 웃기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당연히 법률팀에서 좀 조사를 해서 법률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비공개로 할까요? 오늘 유튜브 선생님들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